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데요.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대한 서둘러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대대적인 특검 정국이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주자 체포 작전에 항의하며 시작된 LA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도 보이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의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긴급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잠시 뒤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소식 살펴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인데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나머지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LA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추가 배치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시위는 이민자가 많은 다른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초유의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고 최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을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이 관보 개정을 거쳐 공포된 만큼 앞으로는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 초유의 3특검은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고요. 기간도 역대 최장으로 꼽힙니다.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데요. 특검 인선과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공포된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란 김건희 특검은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은 오는 2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 구성 등을 준비할 기간은 20일 주어지는데 늦어도 다음 달 11일부턴 특검 전국 개문 발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20일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준비 기간을 다 채워 출범하고 수사 기간도 모두 채운다고 전제하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 최상병 특검은 11월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법이 공포된다고 바로 특검이 출범하는 건 아니고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임명해야 되고 그 특검이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사무실
구하고 좀 걸릴 것 같아요. 3특검은 규모 면에서도 파견 검사만 모두 120명에 달하는 메모드급으로 출범합니다. 내란 특검만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에 더해 최대 267명 규모고 김건희 특검에 205명, 최상병 특검에 105명까지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하나만도 역시 메모드급으로 불린 최순실 특검에 105명에 맞먹는 데다 새 특검을 모두 합한 577명은 삼성 비자금과 BBK 특검이 동시에 돌아간 지난 2007년 인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한 개 지방검찰청 수준의 버금가는 수사 인력을 조속히 모집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꼽힙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특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각 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계기관장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이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자료를 넘기고 나면 당연히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각 기관은 특검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검찰은 12상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관련 수사를, 공수처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데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형 3대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각 기관은 일단 특검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경찰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이 실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수사 기록 정리 등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이 어제 오전 11시 반부터 30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경제 협력같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는데요. 이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을 놓고 일본 중시 노선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기본적인 생각을 거론했고 이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G7 におきまして二国会談をやりた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今後調整というものを要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과거엔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 발언을 반복했지만
이번 통화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의 통화 순서와 관련해 좋은 신호 또는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만 니케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의 실체를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착용한 모서리가 찢어진 형태의 진관사 태극기가 항일 독립운동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이 당장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을 받는 제도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고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가적 위기 앞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반미주의자라는 일각의 의심도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지 엿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참모장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자 이를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는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에 안착할지 탈락할지가 걸린 대위기 국면이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국가의 진로가 결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란으로 악화 일로에 빠진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건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등을 근거로 반미 성향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사건은 친미, 반미를 떠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한미 관계는 잘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국민과 언론의 신상 검증에 기꺼이 임하겠지만 가장 급한 건 민생 경제라며 청문회는 진지한 정책 검증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 인사들도 이 대통령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이미 국정원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언론이 김 의원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통화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나서 스님과 종무원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는 국보 2점을 포함해 문화재 30여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을 탄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뿌옇게 금세 주변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환풍기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연기가 환풍기 쪽으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36분에 저희가 화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해서 초지인을 잡았습니다. 57분에 저희가 대응 1단계 해제까지 지금 바로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불은 2층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스님과 종무원 등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2층에선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회의 참석자를 포함해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 30여 점은 불이 번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구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성보는 안전하게 잘 보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측은 당분간 국보 불화 등 유물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을 경우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남성 3명이 20대 남성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추적에 나선 경찰이 사건 발생 2시간 반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20대 남성을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피해 남성은 위도까지 벗겨진 채 끌려갑니다.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피해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곳에서 차를 태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A씨 등 남성 3명이 20대 피해 남성을 폭행하고 납치한 뒤 도주한 겁니다. 차가 막 쓰더니 우르르 사람이 내려가지고 걔를 딱 이렇게 사람 살리다가 고압을 막 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추적에 나섰고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한 지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피해 남성을 폭행한 이들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피해 남성도 구조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폭행과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중 무역 협상 둘째 날입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양측은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오늘 오전부터 11시간째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스톱은 아니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 회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은 대화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녁이면 원래 끝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가 방금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첫날인 어제도 6시간 넘게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마라톤 회담이 협상 난항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 때와 달리 각각 미국과 중국 측에서 수출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 왕원타오 부장이 합류한 만큼 히토리와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문제가 회담의 핵심 의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히토리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런던 협상을 앞두고 대중 수출 제한 완화를 위해 미국 협상단에 고도의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Lift export controls when it comes to China? Did you give your negotiators any sort of limitations? We're going to see. Look, China has been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마라톤 협상에 따른 불안감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25%,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올랐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한 5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8.8로 역대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긴장 완화가 미국의 소기업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불확실성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 정책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이 가격과 고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 뉴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했죠. 그러고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신속하게 특검 후보자 추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돼 예산을 낭비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특검을 고리로 위헌정당 해산까지 추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정상화 의지도 다졌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특검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말끔히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정쟁용 특검으로 예산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당내에선 여당이 내란 특검 수사를 위헌정당 해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자는 건 연좌제이자 법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칼끝이 당 전체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딱히 대응 카드가 없어 내부에선 무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기일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일 개혁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오는 12일로 계획했던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12일 본회의가 없어서 의총 브리핑도 없을 예정이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곧 임기가 끝나는 지금 원내 지도부 대신 새 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 3법 등 처리가 거론된 다른 법안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집권 초기 야당과의 협치에 방점을 찍고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과 그리고 내각과 함께 이 네 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겠다. 자연스레 시선은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에 열쇠를 쥔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본격화하는 선거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의 당, 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선택한 배경엔 과반 의석으로 언제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데 새 원내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쇄신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 특히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 5개를 받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을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를 거론하며 극단적 부패 인사로 규정하고 죄인 주권 정부가 정체성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경안,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통령실 기자석 카메라 설치 등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연쇄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론 당 개혁을 고리로 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을 만나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며 5대 개혁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임기나 절차를 따질 게 아니라 개혁안을 받을지 말지 답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개인 정치가 아닌 국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일부 호응이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의원 10여 명은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기 연장까지 시사했습니다. 혁신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출된 권력이 개혁 쇄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거취를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여전한데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데 여전히 숫자론 당내 다수인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영남에선 3선 송원석 의원도 화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경력직 중진 추대론이 언급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선 집안 싸움을 서둘러 매듭 짓고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이 정비돼야 뭘 해도 설득력이 있을 거란 반박도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6일이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 기일이 잇따라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 앞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앞서 의원총회에서 매듭지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당 쇄신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상자가 실린 들것을 급히 밀고 갑니다. 구급차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쯤 오스트리아 제2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수부대와 구급차 등이 현장에 급파됐고 1시간 반 뒤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Der mutmaßliche Täter hat sich nach derzeitigem Ermittlungsstand in einer Toilettenanlage suizidiert.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이 학교에 재학했으나 졸업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는데 두 총기 모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Dieser heutige Tag ist ein dunkler Tag in der Geschichte unseres Landes. Der Amoklauf an einer Schule hier in Graz, die Borgtal Schützengasse, ist eine nationale Tragödie, die uns zutiefst erschüttert.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총기 약 30정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14번째로 높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닷새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시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젯밤 다시 시위대와 진압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시 전 방송 직전에 체류탄이 터졌습니다. 주방위군이 터뜨린 체류탄으로 저희는 한국의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가 누군지 관계없으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경고를 듣고 장비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위대의 도움으로 저희가 장소를 잠깐 옮겼습니다. 저는 지금 LA의 시위 중심지인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체류탄의 여파로 공기는 매우 탁하고요. 기침과 콧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전부터 이거 구금센터 앞에서 이민자 관련 단체뿐 아니라 인권교육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이민자 단속과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퍼시픽 스퀘어 등 4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낮은 고도로 경찰 헬기가 돌고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700명의 해병대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면서 오늘 시위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민들은 주말이 아닌 화요일에도 생업을 멈추고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I know are immigrants, and that's bad. Like the immigration just came after us. Like I'm a Hispanic myself, and I love everything about us. Like we work so hard to be here. We pay taxes. We pay a lot of taxes. 정말 이게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주방위군 추가 배치, 해병대 배치로 LA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또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구금센터 뒤로 보시면 이 주방위군 그리고 이곳 경찰이 24시간 동안 배치가 돼서 지금 시위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뒤로 보시면은 다시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미 배치된 2,000명의 주방위군에 이어서 2,700명의 주방위군과 해병대가 오늘 LA 시위 장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위자들도 점차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병대와 주방위군 파견에 1억 3,400만 달러, 약 1,83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진행되는 시위의 행태를 보면 이 오후부터 이민국이 위치한 연방 건물 그리고 이곳 구금센터에 이제 다시 모여서 시위대가 자연스럽게 집결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또한 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시위대가 연방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이자 경물 양 옆으로 무장 병력과 군 차량이 진입해 시위대를 포기했습니다. 오후 6시를 전후로 군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서 오늘과 같이 최루탄과 함께 주방위군이 고무탄을 쏘며 진압 작전을 펼치면서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와 주방위군이 이곳에 추가 배치가 될 경우 시위와의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촉발된 이번 시위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번지면서 LA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로 더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현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지금 취재기자가 조금 힘들어하면서 현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안전한 곳에 다시 옮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LA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군 병력이 주둔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didn't get involved, right now, Los Angeles would be burning just like it was burning a number of months ago with all the houses that were lost. Los Angeles right now would be on fire, and we have it in great shape.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해서 군 병력이 시위 참가자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거냐는 질문에 반란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A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위자들이 시위에 나설 경우에 더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14일 토요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만약 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다시 시위대와 주방위군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구금센터에 차량이 들어서면 다시 최루탄을 쏘고 이들 시위대를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4월에 3배가량 폭증했던 가계대출이 5월에는 얼마나 증가했을지를 공개합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서울 강남 3구와 송파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대출도 증가해 지난 4월에 기업 대출이 4월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5월에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12만 4천 명이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는 건설업종의 취업자도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여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번 달에는 얼마나 여파가 미쳤을지 이 부분에 주목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늘부터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까지 20개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김과 전복, 광어, 멍게 등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 더위가 주춤했던 서쪽 지방도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대구는 기온이 어제보다는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경기 남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는 17.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광주와 창원도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다만 어제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의 전 단계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 우디브로 발달한 뒤 주말 사이 중국 남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를 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환일인 12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는데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YTN에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찰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서면으로 언제든 상세히 답변하고 방문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을 요구한 12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1차 소환에 이어 2차 소환까지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검 출범 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까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만큼 앞으로 경찰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걸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하자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재작년 1월 다국적 마약 조직이 필로폰 74kg을 밀수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당시 경찰서장이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당시 서장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역시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상설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설특검에 마약특검 있습니다. 마약특검. 예. 마약 관련한 특검. 이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 조직의 세관 직원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고 전임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 단속과 수사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는 곧 연락드리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캐물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후룸라이드 보트가 운행 중에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과 함께 탄 승용차를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재택근무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대학 등록금 등으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훔쳐 밀수입한 혐의로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주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던 5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는데요. 한 달 전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이 위를 쳐다보더니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잠시 뒤 남성은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20분쯤 지나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와 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냥 간 지르더라고요. 하는 소리만 나고 시끄러워 그냥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먹고 나올 때는 이렇게 하니까 피가 묻어있고 피가 펴지면서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40대 A씨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현관에 스마트 CCTV를 다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집까지 올라가 감시 장비를 피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요. 앞서 검찰은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에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두산을 물리치고 선두 LG에 다시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선발 와이스는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산 선발 콜업인의 5회까지 꽁꽁 묶인 한화. 6회 선두타자 이원석이 첫 안타로 물꼬를 텄습니다. 계속된 희생번트와 폭투로 원아웃 3루. 황영묵이 때린 공이 콜업인의 글러브에 맞고 내야 안타로 연결되면서 귀중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한화 타선은 7회 두산 불펜진을 상대로 노시환과 최인호의 적시타 등으로 5점을 더해 승리를 굳혔습니다. 선발 와이스는 7회까지 딱 공 100개로 삼진 10개에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8승째를 따냈습니다. 6대2로 승리한 한화는 선두 LG를 다시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I feel good. I'm glad we got a win and yeah, great start to our 6-game homestand. 삼성 박병호가 2대0으로 앞선 7회 솔로포를 쏘아올립니다. 41일 만에 터뜨린 10호 홈런으로 13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8회에는 이재현이 말루 홈런을 터뜨리며 기아를 8대0으로 꺾고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SSG는 NC에서 데려온 김성욱이 출전 첫날부터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며 LG의 6대2로 승리했습니다. KT는 배정대와 이호연이 홈런을 터뜨리는 등 안타 18개를 몰아쳐
에이스 박세웅이 등판한 롯데 12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NC와 키움은 연장 11회까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기 영어 사교육 열풍 속에 영어 유치원 학원비도 대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영어 유치원 월 평균 학원비는 135만 6천 원으로 2023년보다 3.5% 4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고양과 안양,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지역 5곳의 영어 유치원 월 평균 학원비는 2023년 111만 4천 원에서 지난해 122만 7천 원으로 1년 만에 10.1%나 비싸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5개 지역의 영어 유치원비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1,500만 원 안팎에 달하는 겁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복구 중인 동해안의 한 야산이 비포장길 주행, 이른바 오프로드 동호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출입 금지된 임도를 무단 질주하면서 산길 곳곳이 훼손되고 주민들은 소음과 흙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산속을 누빕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단숨에 오르는 경쟁도 펼칩니다. 이번엔 큰 바퀴를 단 차량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거칠게 질주합니다. 이곳은 2019년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강릉 옥계면 밥봉 일대. 이 산길은 산불 진화와 복구를 위해 만든 임도로 일반 오토바이와 차량, 자전거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전망이 좋은 오프로드 명소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수십 대가 몰려드는 겁니다. 출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와 안내판도 무용지물입니다. 차단기와 나무들로 길을 막아놨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은 여전히 이쪽 옆 샛길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꼭 먼지에다가 경비용 오토바이가 4대 5대 내려와봐요. 다다다다 하고 시끄럽지. 안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가 골짜기로 추락해 50대가 숨졌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흙구덩이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단주행으로 임도가 깊게 파이면서 정작 진화 복구 차량 통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토사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체계가 혼란이 생기고 다른 물길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새굴이라든지 침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나와서 계속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됐거나 그런 건은 없나요? 산불로 망가진 산림이 복구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오프로드 주행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재활훈련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집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김서희 양. 태블릿 PC 속 그림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맞추고 빈칸 속 빠진 숫자를 찾아 넣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여자. 이 서비스를 활용했더니 발달장애 아동의 문장 이해와 어휘 표현 능력, 정보 처리 속도가 6%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11%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수의 훈련 문항들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생성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AI 기반 인지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활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고 월 12만 원인 이용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000원에서 3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센터 수업 한 해 비용으로 제니코고는 한 달 동안 매일을 이제 언어 인지 수업을 아이에 맞춰서 재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I 재활 훈련 서비스는 우선 200명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요. 오름세 속에서도 그 폭 자체는 오락가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대 지수 모두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0.25%, S&P 500은 0.5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3%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최대 이슈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 건지 난항을 거듭하는 건지 명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회담이 사흘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역시 수출 통제인데요. 두 나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만 서로 비난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그런 인식이 시장에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당장 매도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2.3%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에 무역 긴장이 커졌고요. 그 정책마저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2.3%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기 침체기를 빼고는 2008년 이후 최저치라는 게 세계은행의 설명입니다. 이 관세 정책의 피해를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4%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성장률 2.8%의 딱 절반입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과 우려를 내놨는데요. 만약에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면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기업을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JM 스머커입니다. 회사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1897년에 문을 연 미국의 식품 기업입니다. 식품, 커피, 간식, 애완동물 사료 같은 걸 파는데요. 비교적 최근에는 트윈키로 유명한 호스티스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이 회사의 주가가 15% 넘게 거의 16%나 폭락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눈높이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경제도, 사회도, 또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해준 소프트 파워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작 이 트럼프는 이런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볕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충북과 남부지방은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는 17.3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의 전 단계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는데요.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 우디브로 발달한 뒤 주말 사이 중국 남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